뭐 서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메뉴가 뭐였습니까? 뭐 그냥 도시락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모인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 뭐 다 사의를 표명하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공직에 다시 왔는데 만나자고 하던 그런 얘기를 아니 12월 4일이 개업날이에요. 개업날. 네. 무슨 개업날 송년회 하듯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야? 다른 목적이죠. 제2차 개업 논의했죠? 계엄을 해제하고 2차 계엄을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윤석열 어떻게 할지 법적 검토한 거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줘도. 네. 시간 지켜주세요. 네. 그날 윤석열에 대한 계엄에 대한 법적 검토 여기 다 법조인들이에요.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도 그 사항이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검토를 도대체 정신머리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12월 4일이면 온 국민들이 밤을 지새고 불안해하고 국회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원들도 와서 지키고 있는 이날에 만찬을 버젓이에요? 아이고 참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여기 장관들 앉아있을 자격 없어요. 그리고 이날 홍장원 자르는 것도 민정수석실에서 홍장원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홍장원 돈에 대해서 저는 그 진행 사항은 모릅니다. 들어봤죠? 언론에 나왔던 거. 언론에 나온 사항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홍장원 확인한 1차장 잠깐 나와보세요. 다시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 좀 소스라치는 그런 소름 끼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민정수석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월 4일 소위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연말 송년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관련된 혐의 내용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몰랐다,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것인데요.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김주현 전 수석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석열 내란수계와 무려 13분간 독대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내란특검은 내란수계 윤석열이 계엄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안전관리법과 관련한 지시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앞서 그 김병주 의원이 질타한 대로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수석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은 연말 가기 전에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한 거다. 계엄과 관련된 것은 절대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관련된 추가 수사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대통령실 안에 CCTV를 분석해서 계엄 당일 내란수계 윤석열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독대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윤석열의 집무실에서 밤 11시 04분부터 13분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엄이 선포된 지 40분가량 지난 때였다는 것이고요. 당시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긴 포고령이 나올 무렵이었다는 것인데요.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항소 이유서에 독대 당시 김주현 전 수석에게 반대 세력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한 걸로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국가안전관리법, 우리가 뭐 국가안전과 관련되면 안기부가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유신 때는 국가보위법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계엄 당시에는 국가안보법 이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국가안전관리법은 노상원 수첩에도 등장을 한 바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 사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재선, 3선 등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계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계엄 행사하고 1년 동안 민심 관리 기간을 거쳐서 재선 또는 3선이 가능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고 중국이나 러시아식 선거 제도를 연구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선거권을 국민들로부터 박탈하는 방안이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끔찍한 겁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구현이 됐고 실제로 김주현 수석에게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라고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시하는 내용이 13분간의 대화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낱낱이 들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이런 기획들을 속속 입법화하려고 했던 정황도 노상원 수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이것을 기획을 했고 2024년 5월 김주현 전 수석을 임명한 것도 실제 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오랜만에 등장하죠.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이 야당의 탄핵소추 그리고 예산안 삭감이 반복돼가지고 정부 활동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하는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12월 2일 그러니까 사실상 욱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강하게 결심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시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24년 5월 김주현 수석을 세운 것도 사실은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이렇게 특검팀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전 수석이요. 내란 특검팀 조사에서 윤석열과의 독대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팀에서 이 CCTV를 그림으로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독대 당시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네, 독대한 것은 맞지만 대화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기억이 안 날까요? 이것은 명징한 거짓말 아닐까요?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CCTV는 대화가 음성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빼박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 명징하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검사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시 1분 지나고 있어서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